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칠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 빛으로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는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는 오늘, 내 마음의 향기를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 이루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연이 있는 마을 라디오 오남입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이혜님의 7월의 시를 오프닝으로 낭송해 드렸습니다. 치자꽃 향기가 가득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해 봤는데요. 불량공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량공주입니다. 불량공주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사연 있는 코너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돌도 하는 일이 매번 똑같았어요. 근황 얘기를 하면 부천넣기를 한 것 같다는 지적들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 불량공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매일매일 오늘만 같아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죠?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아랫역에. 네, 맞아요. 아, 정말 큰일 났어요. 예, 걱정입니다. 예. 열심히 살아온 우리네 이웃들의 소중한 터전에 한순간에 흙더미에 무너져 버리고 키우던 가축들, 작물들이 물폭탄의 피해를 입고, 가슴 아픕니다.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숨어 있으려 아까운 목숨을 잃는 등 올해는 유독 인명피해가 컸어요. 그러게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정말 아무 일 없는 그날 같은 날이 얼마나 복받은 나날이라는 걸 알겠네요. 예, 그나저나 우리 이제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네. 장마철에 비가 계속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냥 방송에서는 그러잖아요. 네. 그런 소리 들을 적마다 저는 비가 언제 끝일까?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네. 그나저나 오남님은 큰 피해가 없었나요? 네, 다행히 저도 특별한 피해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피해 지역이 많은데 어서 복구되어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요. 힘내세요, 여러분. 네, 힘내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저희가 받은 사연을 읽어볼까요? 사실 이 사연은 이제 몇십 년 전에 아내 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인데요. 저희한테 공유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셔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눈이 둥글고 목이 길어 슬프다는 사슴의 이야기가 문득 뇌를 스치고 지나갔소. 사슴을 닮은 당신의 눈이 줄곧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일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 없는 징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기력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소. 어느 날 밤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오늘 아침에 차창 속에서 날 발견했소. 창밖엔 하얀 눈이 풍성하게 쌓여 있었소. 날 태운 버스는 술 취한 취객처럼 비틀거리면 어디론가 가고 있었소. 시내 곳곳에서 활기와 기쁨이 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나만의 그네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슬픔이 내 가슴을 동궁을 메우기라도 하듯 민물처럼 밀려왔소. 나에겐 신이 존재하지 않았소.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오기만을 합리화시키면서 신의 존재를 거부해 왔소.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의식 속에서의 거부 반응이 아닌가 생각하였소. 하지만 이제부턴 인정하기로 했소. 당신의 신을 말이오. 이제부터 당신에게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소. 나로 인해 받은 상처에 나의 의술을 총동원하리다. 올해엔 때맞 눈으로 인해 하얀 성탄절이 되었구려. 당신의 신께서 탄생한 데 대해 축복을 보내며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구려. 사슴의 슬픈 눈을 이제까지 슬프게 한다오. 파랑새는 파랑새의 지적인가 웃음을 가져야만 한다오.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마시오. 이제 저물어가는 이해를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해야 되겠소. 다가올 새해엔 조급해진 마음을 억누리고 늦장 부리는 육신을 책치질하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한온물을 파되 신선한 생명수가 솟구칠 때까지 파기 위해 며칠 남지 않은 이해를 마무리 지으겠소.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내년에 만납시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언제적 연애 편지일까요? 남편분의 아내를 향한 절절한 심정과 굳은 의지가 곳곳에서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지금 땡볕에 눈 내리는 사연을 적어주시니까 괜히 느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내들 분한테 이런 네. 편지를 쓰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편지는요, 백조라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서 남편 되시는 분께서 폐암을 앓고 계셨었대요. 아이고머니나. 폐암을 앓고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낼까 아니면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내들 분의 정성이 지극하여 네. 감탄해가지고 이런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런 편지를 써서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너무나 이거 뜻깊은 사연이고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편지를 받은 아내는 가슴에 품고 읽고 또 읽고 아마 편지지가 많이 달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간직한 거 보면은요.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요즘은 누가 이런 손편지를 쓰긴 하나요? 뭐 전자편지나 문자, 뭐 예. 카톡 등으로 간단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대인데 요즘 마음 그러죠.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전하는 데는 역시 옛날의 손편지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 또 예전에 이제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보다 그때는 펜팔. 네, 그렇죠. 펜팔 편지가 많이 많았었어요. 해보셨어요? 예. 펜팔 편지도 많이 써보고 네. 그랬었거든요. 운남 씨도 그런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예, 그랬죠. 서로 예전에는 이제 통신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편지로, 예. 손편지로 진짜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뭐 정성스럽게 갔죠. 네. 잘못 써지면 또 그때는 화이트 이런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쓰고 다시, 다시 쓰고. 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그냥 볼펜 자국으로 찍찍 그거 가지고. 네, 그러기도 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낸 적도 있고. 네. 근데 저 역시도 원주에 사는 친구한테 그런 펜팔로 한 몇 년간 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집에까지 찾아온 적도 있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예전에는 집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 주소 한 장 들고. 응? 네. 나도 그 친구가 생각나네. 이렇게 어. 또 이런 편지를 읽고 나서 보니까. 혹시 첫사랑? 예? 첫사랑? 그러지 그때는 않나요? 첫사랑이라는 것보다 네. 그냥 친구.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네. 꼭 뭐 남녀간에 만나면 그저 사랑인가 뭔가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친구. 네, 이분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하셨으니까 혹시 불량공주님도 그러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유, 그런 게 지금 가슴 속에 남아 있네요. 네, 그게 추억이죠.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생각나겠죠? 네, 그러겠죠. 네. 아유. 아름다운 사연으로. 예. 네. 그럼 불량공주님 혹시 그 친구분이 지금 이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네, 인사말 뭐 혹시 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요? 나 그런 기회가 좋은데 나 네, 그 친구 네.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시니까 한 말씀 해보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원주에 살던 영덕아. 영덕이, 예, 영덕이, 걔 이름이 네. 영덕이에요. 영덕아, 너 지금 딴 데로 이사 갔다는 얘기는 원주에 사시는 분한테 듣고 있는데
영덕아 보고 싶다. 너 이 라디오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방송에 네 이름까지 밝혔는데 너 이렇게 듣고 나한테 이렇게 방송에 연락해 주면 안 되겠니? 네, 사연 있는 마을 라디오에 우리 불량공주님이요. 영덕님에게 이 콜을 보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 뭐 사연을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연락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덕님. 예,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게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 하나도 눌러봐. 내가 네가 눌렀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 꼭 좀 해줘. 네, 기대할게요. 그리고 잘 있어. 예, 그래요.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서 나도 친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니까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남님이 나머지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태어나지 않은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쓴 태교 편지인데요. 태중에 있는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예. 새별이에게 보내는 태교 편지. 태중에 있는 새별이라고 아마 태명인가요? 아니면 이름을 새별로 지었나 봐요. 아니에요. 네. 그냥 불러보는 이름이라고 네, 했어요. 근데 요즘엔 태명을 태어나기 전에 막 짓잖아요. 예. 어쨌든 새별이라고 하셨어요. 새별 잘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잘 있었어요. 새별이가 엄마 뱃속에서 편히 있는 동안에 엄마는 많이 힘이 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는 몸이 무거워서 힘이 들었지만 새별이를 보고 싶어서 새별이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새별이를 기다리는 것은 엄마만이 아니고 아빠도 오빠도 새별이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건 엄마예요. 엄마는 새별이를 가장 사랑해 줄 거예요. 아빠는 새별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오빠는 새별이의 선배이면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새별이의 응원군이 되어주고 싶어요. 모두가 새별이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새별아, 새별은 새벽 하늘에 떠서 새벽을 비춘답니다. 밤하늘에는 별과 함께 달이 떠 있어요. 밤하늘에 새별이 아침을 깨운답니다. 새별이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을 주고 있지만 해가 떠오르면 새벽별은 아침 이슬을 남겨놓고 잠시 낮잠을 자러 간답니다. 이제 엄마의 배가 둥근 보름달이 되었어요. 새별이가 햇빛 볼 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새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햇빛을 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는 햇빛을 볼 수 없었죠? 햇빛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하늘에 떠 있는 햇님이 있어요. 햇님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준답니다. 세상에 나오면 모든 게 새로울 거예요. 처음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엄마의 냄새. 엄마의 젖냄새가 제일 처음 느껴질 거예요. 엄마의 젖냄새는 생명을 불러줍니다. 냄새보다 더 빨리 느끼는 것은 소리일 거예요. 이 세상은 조용하지 않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죠.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그 소리 때문에 놀랄지도 몰라요. 그 소리에 놀라서 새별이가 울음을 울면 그 소리가 새별이를 부르는 첫 노래랍니다. 할아버지도 그 첫 노래가 듣고 싶어요. 우렁찬 노래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몰라요. 바깥은 엄마 뱃속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춥거나 더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춥다고 느낄 거예요. 추운 게 무엇이냐고요? 세상에 나오면 알게 되는데 내 몸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춥다고 느껴지고 내 몸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덥다고 느껴진답니다. 어렵게 할아버지가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에 나오자마자 느낄지도 몰라요. 세상에 나오면 간호사가 새별이의 온몸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보드라운 옷감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아참, 새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땐 새별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답니다. 새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부르는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는 새별이의 이름을 예쁘게 지으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새별이는 공주니까 공주에게 맞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새별이가 있는 곳은 미국이니까 이름이 두 개가 돼야 할지도 몰라요. 미국식 이름은 엄마 아빠가 짓고 한국식 이름만 할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어요. 외할머니가 새별이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신다니까 새별이의 할아버지는 다음에 동영상으로 먼저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이만 안녕하고 다음에 만나요. 새별이를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와,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를 기다리면서 쏜 편지 감동이네요. 정말 대단하신 정성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네. 네, 태어나지도 않고 네. 할아버지한테 이런 편지를 받은 새별이는 얼마나 좋을까. 네, 아주 사랑으로 듬뿍 그냥 태어나는 우리 새별이는 무럭무럭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보고요. 엄마나 혹은 아빠가 아가를 기다리며 쓴 편지는 봤지만 네. 할아버지가 쓴 편지는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겠죠? 네. 아가가 이토록 섬세한 편지를 쓰시는 걸 보면 손주가 태어나도 친구처럼 잘 놀아주고 누구보다 예뻐해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는요. 늦게 네. 공부하신 외할아버지께서 네. 이렇게 새별이한테 이런 좋은 편지를 써주신 거래요. 늦게 네. 배운 도덕이 뭐 날 새는지 모른다고. 열심히. 제일 먼저 편지 네. 쓴 것이 새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편지 힘인지 할아버지 사랑의 힘인지 새별이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뭐 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태어난 지가 언제 적인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늦깎이 할아버지께서 네, 그 새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편지를 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태어났겠죠. 예, 근데 뭐 오래됐을까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이뻐 죽지 않았을까? 안 죽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저한테서 이렇게 주시지. 네. 제가 이 사연을 받으면서 네. 이 할아버지한테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묻지를 못했어요. 그냥 근데 사연. 이제 네. 배 저기 하고 있으니까는 뭐 아까 배는 많이 불렀었다라니까 네. 지금쯤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뭐 할아버지도 알아보고 뭐 할머니도 알아보고 다 이렇게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최근에 그 쓰신 편지 내용이라면 한참 예쁜 짓 하고 아장아장 걷고 그러겠죠. 제일 좀, 이쁠 때 예. 시기일 거예요.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것 같으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아니면 근데 많이 성장했을까요? 그 성장했겠죠. 여하튼. 근데 할아버지가 뭐 이 손녀딸을 보지를 못하고 한국에 있고 걔는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네. 잘 보지를 못하고 영상 이런 통화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지금 뭐 인터넷 그 영상 편지도 뭐 무료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자주자주 통화하시고 네. 새별이의 성장 과정, 미국 이름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하죠? 네, 궁금하긴 합니다만. 우리도 궁금해요. 네, 여하튼 훌륭한 아이로 또 건강하고 예쁘게 그렇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런 뭐 함께 나누면 훈훈해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저희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사연 있는 편지 기다리고 있고요. 친구에 대한 못다한 예. 이야기도 좋고요. 가족에 대한 애틋한 서운함 또 다 괜찮습니다. 뭐 예. 그래요. 희망샘 마을 라디오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불량공주와 우남이 정성을 실어 구수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수혜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는데 글쎄요. 훈훈한 사연 읽어드리면서 마음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셨죠? 네. 불량공주님은 어떠세요? 그래요. 저 전 지역 아랫역의 전 지역이 뭐 저 피해로 많이 이제 보셨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방송 뉴스에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옛날 일이 생각이 나요. 네. 피해 이렇게 했었을 때 뭐 전국적으로 뭐 네. 이렇게 멀리 뭐 버스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가가지고 뭐, 청소도 해주고. 태안, 말씀하시는, 네. 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하루 빨리 지금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손길로 복구 봉사도 아마 기다리실 것 같고요.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과 하여튼 함께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잘 복귀되었으면 합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이 너무 사연이 기분이 다 훈훈하고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이런 사연이어서 오늘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셈이 나요. 시샘 나는 건 뭐냐. 이렇게 늦깎이 할아버지가 손녀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대는데 네. 나도 그런 편지를 왜 못 썼을까.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예, 잘 뭐 지나간 그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송주가 지금 몇 살 됐죠? 지금 10살, 오. 13살 이렇게 됐죠. 아, 맞아. 그 우리 3살 땐가 이때 한참 네. 말 떨어지고 말 배울 때 그때 만나보고 지금 못 만났는데 그 손주님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어른 됐어요. 어른 그렇죠. 애가 됐죠. 애어른. 예, 제가 걔네들한테 배우고 있답니다. 아, 예, 뭐 배움은 이제는 네,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대요. 맞아요. 예, 생을 다할 때까지 배우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겠죠. 아유, 걔네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지지 않으려면 우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런 노래 옛날이 아니죠? 네, 네, 너 말씀. 젊어 봤니? 나 늙어 봤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너도 늙으면 할머니 같을 거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 나이에 경험이 있으니까 지나온 과거에 젊어봤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은 늙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이제 시간이 지나야 그랬었구나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여하튼 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길 우리는 기대하고요. 불량공주님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희망샘 하셔요? 아유, 그러면 희망샘은 맨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어? 그럼 우리 한번 우리도 희망샘 하세요 소리를 함께 해볼까요? 네. 네네네. 오늘도 희망샘 하세요. 감사합니다. 찬찬히 돌아보면 언제나 꽃은 피어나고 언제나 꽃은 지고 있지요. 피울 때 향기와 질 때 향기가 다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꽃은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맺어진 인연이 있는가요? 이제는 향기를 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이 있는 마을 라디오 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